130mm 로켓과 76mm 포를 달고 한국의 최전선에서 조국을 지키는 포방부의 고속정. 참수리급 고속정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해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화력 최강 문지기 참수리급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과거 북한과의 연평해전에서 우리나라를 지킨 참수리급과 최근 새롭게 개발된 신형 참수리와의 차이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군이 강력한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바다를 많이 접하고 있는 나라? 해상무역에 관심이 많은 나라? 이런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해군이 강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돈이 많아야 합니다. 장비들이 하나하나 너무 크고 비싸기 때문에 자본이 여유롭지 않다면 해군 증강은 어림도 없죠. 또 해상은 육상과 달리 적이 어디로든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규모의 해군으로는 자국의 해안조차 제대로 방어하기 힘듭니다. 여기서 적국의 잦은 해상 침투로 갖은 고난을 겪었던 한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선을 경계로 살을 맞대고 있고 양옆에 서해와 동해라는 두 개의 넓은 바다가 있죠. 이런 지리적인 상황으로 인해 북한은 육상은 물론 해상으로도 끊임없이 도발했습니다. 60년대부터 우리 어선과 어민들을 납치하기도 하고 해상을 통해 간첩이 침투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1970년대까지 북한이 우리나라에 시행했던 해상 관련 도발이 수십 건이 넘어갈 정도죠. 이렇게 분쟁 지역이 인접한 국가가 군을 이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방의 병력들은 경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후방에 있는 병력들은 전시를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군은 이 조건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해상을 통해 후방을 교란하고 앞에서 거슬리게 돌아다니니 온 나라가 간첩을 잡는 데만 온 신경이 쏠리며 결국 이상적인 군대의 모습과는 약간 멀어집니다. 그렇게 이대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바로 신형 고속정을 개발해 연안 경계를 철저히 하는 것인데요. 기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여러 해군 함정들이 있긴 했지만 중대형 함정인 만큼 연안 경계에 적합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손으로 작고 신속한 고속정을 개발해 우리 연안을 철통같이 지키고자 마음먹죠. 우리가 개발할 신형 고속정에는 함대함 미사일인 액조세가 달릴 예정이었는데요. 적함이 해상 경계로 살짝이라도 넘어오면 그대로 터뜨려 바닷속으로 수장시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당시 고속정에 탑재하려던 액조세는 프랑스산 무기로 무장 대부분을 미제로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기의 수급이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게 미사일 대신 30mm 함포를 두 문이나 장착해 근접 화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게 됩니다. 북한의 선박보다 훨씬 강력하게끔 덩치를 키웠지만 속도 역시 빨라야 했기 때문에 개발 끝에 속도가 무려 41노트에 달하는 초고속 고속정으로 완성됩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무려 시속 71km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죠. 그렇게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온 SUV급 함정인 백구급을 기반으로 코리아 타코마와 한진중공업에서 생산을 시작합니다. 1978년엔 첫 함정이 취역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연안을 든든히 지킬 참수리 고속정입니다. 참수리 고속정은 전장 37m에 완제 배수량은 170톤 규모, 내부엔 30명가량의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속도는 38에서 40노트죠. 이 작은 배에 무장이 가득 들었는데요. 30mm 이연장포와 40mm 보포스포가 있으며 20mm 기관포도 두 문 달려 있습니다. 거기다 미스트랄 대공미사일과 각종 기관총이 내정까지 탑재됩니다. 참수리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무려 13차례의 도입 사업을 거치며 105척의 함정이 도입되었는데요. 긴 기간에 걸쳐 100여 척이 생산된 만큼 무장이 각양각색입니다. 앞서 설명한 제원은 여러 형태의 함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20mm 벌컴포를 한 포로 탑재한 함정도 있고 여러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던 액조세 대함미사일을 탑재한 버전도 있습니다. 심지어 크레인이 달린 함정도 있죠. 이렇게 많이 생산된 참수리 고속정은 함이 아니라 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배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만재 배수량을 기준으로 500톤이 넘어가면 함, 그 이하의 함정은 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00톤 이상의 초계함, 호위함, 구축함 등은 모두 함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죠. 만재 500톤 이하에 붙는 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뭔가 작고 귀엽고 연약할 것 같지만 참수리 고속정을 얕보다간 큰 코 다칩니다. 참수리는 정말 동해와 서해 가릴 것 없이 우리 해안을 수호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돌아다니는데요. 여기서 참수리의 역사에 매우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연평해전이었죠.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우리 도서인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벌어져 연평해전이라고 명명된 이 해전은 1차와 2차 두 차례나 치러집니다. 먼저 1차는 1999년 6월 15일에 발발합니다. 우리 해군 장병 7명이 부상당했지만 북한의 경비정 한 척을 수장시키고 5척을 파손시키며 우리 해군의 승리로 기록되죠. 하지만 2002년에 발발한 2차 연평해전은 상황이 좀 달랐는데요.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29일 북한의 경비정이 다시 한번 남쪽으로 기습 침입하며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번 해전 역시 우리 해군이 승리를 가져오긴 했지만 6명의 장병이 전사했으며 18명이 부상당하고 참수리 한 척이 침몰하게 됩니다. 연평해전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연평해전은 이후 참수리 고속정의 후속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참수리 고속정의 노화로 이를 대체할 300톤 규모의 고속정을 개발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후속 함정을 위해 2개의 개발 노선을 택하는데 첫째는 만재 500톤이 넘는 함정, 둘째는 참수리보다는 크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함정으로 이 2가지 함정 개발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500톤이 넘는 크기의 함정은 검독수리 A 사업으로 명명되었으며 이후 2차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따 윤영하급으로 개발되어 차후 배치됩니다. 그리고 작은 크기의 함정은 검독수리 B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2016년에 개발이 완료되며 이는 기존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 참수리 고속정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대신 영문 명칭은 바뀌었는데 기존의 참수리 고속정은 페트롤 킬러 미디움의 약자로 PKM이었지만 신형 참수리 고속정은 페트롤 킬러 미디움 로켓으로 로켓을 장착한 고속정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줄여서 PKMR이라고 부르죠. 그럼 성능을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신형 참수리 고속정은 전장 44.7m에 만재 250톤으로 기존보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여기서 시스템 자동화를 도입하며 탑승 인원은 23명이면 충분하죠. 속도는 시속 40노트로 기존보다 1에서 2노트가 빨라졌으며 추진 방식은 기존의 디젤 엔진에서 워터제트로 바뀌었습니다. 무장으로는 76mm 함포와 12.7mm 원격 조종 기관총이 두정 장착되었습니다. 거기다 비룡 130mm 대함유도 로켓과 KH-740 폭뢰도 장착하고 있습니다. 체프와 플레어도 있어 유도 무기에 대한 교란도 가능하죠. 신형 참수리 고속정의 핵심은 로켓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룡 130mm 유도 로켓은 사거리가 20km에 달하기 때문에 가까이 따라붙을 필요도 없이 진입하는 적의 함정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적은 수의 함정으로도 넓은 해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기존의 기관포로는 여러 번 유효타를 날려야 했지만 로켓 한두 발이면 충분히 적의 함정을 용왕님에게 보낼 수 있을 만큼 화력면에선 감히 적들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심지어 대지 능력도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적의 지상병력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배도 부숴버리는 함포로 차량을 쏴버리면 그냥 비닐처럼 찢어지겠죠. 부무장으로 달린 12.7mm 중기관총 두정은 원격 조종이 가능한데요. 선내에서 나오지 않고도 쏠 수 있기 때문에 적과의 교전에서 우리 승조원들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메인 무장인 함포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거대합니다. 기존의 30mm와는 비교도 안 되는 72mm 규모의 함포가 탑재되었는데 이는 무려 초계함급에 사용되는 크기입니다. 이 정도 함포면 북한의 고속정 정도는 바닥에 구멍이 송송 나버리겠죠? 탄은 최대 44발을 탑재할 수 있으며 분당 100발을 쏟아낼 수 있어 한두 척은 순식간에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화력 향상뿐만 아니라 무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격 통제 시스템도 구축되고 레이더도 더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고속정이라는 이름답게 추진 체계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기존 프로펠러를 돌려서 추진하는 방식은 속도도 느리고 서해안에서는 어업 그물에 걸려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형 참수리에 적용된 워터제트 방식은 프로펠러가 추진기 내부에 위치해 그물에 엮일 가능성도 없고 강력한 추진도 가능합니다. 체급이 더 커졌지만 기존의 참수리보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죠. 물론 연비가 안 좋아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작전 중 그물에 묶여 골든타임을 놓칠 바에야 기름을 조금 더 쓰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지난 2차 연평해전에서 포항급 전투함이 부유물로 인해 전장에 늦게 도착하며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런 사례를 보면 워터제트의 도입은 정말 잘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무장도 점차 첨단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유도무기를 교란할 체프와 플레어가 장착되었고 적의 무전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방해하는 ECM이라는 전자장비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수리 고속정은 1, 2차 연평해전은 물론 수많은 북한의 해양 침범을 일선에서 대응해왔습니다. 이후 신형 참수리와 윤영하급이 등장하며 기존의 참수리가 점차 대체되고 있는데요.
노후된 수십 대의 참수리급은 다른 나라에게 공여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의 먼 국가로 넘어가 그들의 연안을 지키고 있죠. 육군에는 GOP, GP와 같은 최전선이 있듯 해군에도 고속정과 고속함과 같은 최전선이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이들이 있기에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안보를 기반으로 평화로운 나라를 지속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화력으로 우리나라의 연안을 지키는 참수리 고속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